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강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 4강은 좀 큰 텀으로 이렇게 왔다면 이제 장애인의 이 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 그리고 또 이동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990년도의 사진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입니다. 바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여소야대의 국민회에서 야당을 전가하면서 장애인들이 투쟁했던 기록입니다. 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장의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건이죠. 그 법률이죠.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시장의 질서인데 장애인이 워낙 고용이 안 되니까 자본가이죠. 바로 그들에게 300인 이상의 기업은 최소한 2%는 사원의 2%는 장애인으로 고용하라 라는 법률이 완성되는 그 시기입니다. 바로 장애인 고용촉진법, 장애인의 노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투쟁했던 1990년도의 역사입니다. 이 법은 만들었지만은 이 자본가 집단은 의무고용 2%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로 나눕시다. 어떤 때는 폐지합시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권리를 하향시키려고 했고, 그때마다 장애인들은 이렇게 장애인 고용률 1% 하향 조정, 저지와 장애인계의 총단결 뭐 이러면서 단식 농성하면서 야당 당사를 그 당시 전국 장애인 한가족 협회라는 이런 조직이 점거 투쟁을 합니다. 그것이 1994년도, 1990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이 기업들, 자본가 집단들은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시비 겁니다. 1995년도 4월 20일 날 그 자해 날로 시작했던 바로 그 4월 20일 날 장애인들은 모여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투쟁을 했느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자 장애인 결의대회. 장애인들만 투쟁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있을 때 민주노총이 찾아가서 같이 좀 투쟁합시다 라고 하면서 연대투쟁이 만들어지는 최초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라는 전국 조직이 있었고 산업재노동자회, 이렇게 장애인 노동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연대투쟁을 시작할 때가 바로 1995년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2% 성실히 이행합시다. 구호가 이런 겁니다. 성실히 좀 이행해 주세요. 뭐 이런 구호를 걸고 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무고용 2%를 잘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런 운동들을 장애인 노동권 투쟁의 구체적인 요구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슬프기도 해요. 왜 성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듯이 이렇게 했는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도 20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인데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누는데 일반 국민은 100명 중에 69명이 경제활동 인구더라. 이거는 1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15세 밑은 아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로 치지 않죠. 15세 이상의 국민들의 100명 중에 69명이 경제활동 인구고 이 경제활동 인구는 노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31% 정도는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15세 이상일지라도 학생들, 전업 남편들이 많죠. 그리고 전업 주부들이 있죠.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렇게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중증장애를 보십시오. 장애 전체는 51.2%가 경제활동 인구고 49% 가까이가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그것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니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경증장애인들은 그나마 경제활동 인구가 44% 이렇게 되는데 중증장애인은 21%만 경제활동 참가율이래요.
중증장애인의 100명 중에 21명만 경제활동 인구로 쳐주고 나머지 79명 정도는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사회 구성 속에서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 팔아서 거기에서 수입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그냥 우리 장애인 운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생적 소비계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부담은 누구냐? 가족 또는 국가가 지겠죠. 그러면 노동 무능력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소득이 없다고 증명되어지면 우리나라는 60년대는 생활보호법,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겨우 생존할 정도의 급여를 주죠. 생계급여. 뭐 이런 방식으로 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100명 중에 79명이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인들인데. 바로 이게 장애인의 노동에서의 또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격차입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를 따져보면 국민의 일반의 이 31%인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학생이 많을까요? 학교도 안 보내주는데? 그럼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결혼도 하기 힘든데? 결론적으로는 그의 노동력 자체가 이 사회에서 무능력자, 노동 무능력이라고 판정받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용의 현실입니다. 1990년도에 장애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고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전히 중증장애인들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1월 21일 날에서 2018년도 2월 13일까지 85일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애인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이 기관에 저희는 서울지사를 점거 농성해서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쟁취하자.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최저임금도 주지 않았어요. 중증장애인들은 고용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있지만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위법인 최저임금법의 제7조 1항에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적용해버려서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요. 하루 7시간, 8시간 일을 해도 월급을 10만 원, 20만 원 받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10만 원, 20만 원 줘도 감지덕지다. 노동능력 자체의 생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과연 노동의 문제를 푸는 방식일까요? 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저희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세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라고 동성을 85일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중증장애인의 동료 지원가라는 이런 직업을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중증장애인이지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있는 많은 또 동료 지원가들에게 취업할 마음을 고취시켜서 상담해서 지원해서 취업을 시켜라는 일자리로 중증장애인 동료 지원가라는 이런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또한 어떻게 만들었느냐? 대한민국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적제로 만듭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중증장애인 한 달에 몇 번을, 4명을 10번 만나, 40번을 만나. 이런 방식으로 40번을 안 만나면 월급 안 줘. 깎아버려. 그것도 본인의 월급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것을 물어놓도록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수에 있는 이 중증장애인 동료 지원가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라고 만든 이 동료 지원가로 지원했다가 실적을 못 채우고 자신을 고용했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해버렸어요. 왜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이런 방식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생산력과 노동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가야 되느냐. 우리의 노동도 필요한 거 아니냐. 중증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들에 맞는 일자리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싸웠어요. 바로 2020년도부터 7월 달에 시작한 시범사업으로서 서울형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로 해라. 시장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노동을 만드세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 맞추어서 만드세요. 공공의 일자리도 비장애인들 중심, 경증장애인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 경쟁하게 하지 말고 이들이 직무가 가능한 방식으로 하세요 라고 저희는 주장해서 2020년도 7월 달에 저희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도에는 12억 예산, 21년도에는 25억 예산, 처음에는 260명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27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일자리는 도대체 뭘까요? 권리중심 노동이면 도대체 뭡니까? 최중증장애인. 노동시장에서 당신들이 배제한 사람들, 그래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나의 상품은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생산해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상품을 만들 테니까 이거는 공공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못하니 내가 이 일을 해서 권리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저희는 주장했어요. 근로능력이 불능으로 넘겨진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애초에 배제시킨 사람들, 바로 그들이 최중증장애인이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직무, 자본이, 경쟁이 시장에 만든 그런 상품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일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직무로 딱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그 일을 합니다. 바로 권리중심 노동.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버스 타는데 저상버스 함께 탑시다. 왜 계단이 있는 차별버스를 만듭니까? 이런 거 개선시키십시오 라면서 버스 종류에서 이걸 선전해요. 이거를 우리는 권리옹호라고 합니다.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노동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희는 더 구체적으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그 비준했기 때문에 국가보고서를 내요. 그걸 심의합니다. 민간보고서도 내요. 그래서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네. 교육도 안 하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너희들이 인권의 담지자라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라 라고 공고했어요. 공무원들 바빠서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말만 조금 하다가 1년에 한두 번 토론해요. 끝나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분들 바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할게요. 그리고 그 일을 할 테니까 월급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알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알리냐? 권리 옹호 활동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해요. 뭐 하냐? 뭐 복잡한 거 안 합니다. 뭐 노래만 부르면 돼요. 노래를 부릅니다. 괴성이에요. 근데 그 괴성이 권리의 괴성이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요. 그걸 가지고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적혀 있는 권리를 시민들한테 보여줍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 강사를 나갑니다. 최중증 장애인들도 어느 장애가 있더라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만납니다. 이게 일이에요. 3대 직무. 괜히 보호작업장에 처박아 놓고 비누 만든다고 하루 8시간을 일시키고 10만 원, 20만 원 주지 말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일자리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의 노동을 재활중심, 생산성 기준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실적과 효율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땅을 찾을게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기준의 공공의 영역을 우리의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사회 변화고요. 참여가 가능해야 되고요. 공공이 같이 협업합시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우리의 노동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노동권을 보장하십시오. 라는 것이 1988년도의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투쟁과 지금의 투쟁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6강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